엑슈렐은 28번 살충제로 나방 방제와 동시에 미소해충에도 잘 듣는 종합 살충제입니다. 미소해충이 뭐예요? 미소해충이 미소, 작다는 의미인데요. 큰 해충은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온도는 마이너스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동방연구소가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PM에게 묻는다. 그 두 번째 편 살충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이윤경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경 대리입니다. 그리고 살충제 PM이시죠? 우리 원용원 PM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충제 PM 원용원입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저는 2002년도에 동방으로 입사해서 20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경험이 엄청 많으시네요. 오늘 어떤 제품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엑시렐 유연탁제라고 사이안트란 릴리프롤 성분의 살충제를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엑시렐은 어떤 제품이죠? 엑슈렐은 28번 살충제로 나방 방제와 동시에 미소해충에도 잘 듣는 종합 살충제입니다. 미소해충이 뭐예요? 미소해충이 미소, 작다는 의미인데요. 농가들은 이제 작은 해충을 눈에 잘 못 보니까 뭉뚱그려갖고 미소해충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진딧물, 가루이, 아메리카 육불파리, 총체벌레, 붕해까지 이런 해충을 미소해충이라고 합니다. 큰 해충은 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28번 알타코아부터 저희 엑시렐까지 나방약 방제로 할 때는 물에 희석해갖고 잎에 뿌리는 방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그냥 소독하는 거. 근데 이건 좀 다른가요? 이것도 미소해충의 경협 처리로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관주 처리. 관주. 예를 들어서 육묘상 심기 전에 그 모에 이렇게 물을 벗어 나가는 그런 관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설 내 관수 시설 설치된 관수 시설을 통해서 지하수를 넣은 다음에 약재를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위로 안 뿌리고 밑으로 주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추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 육묘상 플러그로 저희가 받아서 정식을 하는데 그 정식하기 전에 뭐 엑시렐을 200배 정도 그 농도로 희석을 해서 상토가 충분히 묻을 정도로 이렇게 묻혀 나가면은 얘가 경협 처리로 했을 때는 뿌리고 나서 한 3일 뭐 길어야 일주일 효과가 있는데 한 50일을 간다거나 50일. 예, 약효라든가 약효 지속 기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200배면 큰 물통을 받아서 거기에 200배 희석을 해서 밑으로 물을 주듯이 그렇게 주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고추 크게 안 짓는 분들은 한 2,000주를 만약에 심는다고 하면은 엑시렐 한 병을 물 20리터에 희석을 하면은 2,000주면 한 주에 10ml씩 들어가거든요. 그걸 물 조리개로 이렇게 쭉 뿌려서 나가면 되는 소면적 농가 같은 거 그렇게 하고 200평 하우스에 관수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물을 주잖아요, 정식하고. 그러니까 물을 준 다음에 엑시렐을 비료통이라든가 약재 들어가는 통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관수 마지막 물줄 다 들어갈 시점쯤에 이제 같이 딸려 들어가게 마지막에 주는 거죠. 그러면 위로 힘들게 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획기적인 약인데 어떻게 개발을 하시게 된 거죠? 개발은 연구소에서 했죠. 근데 연구소에서 한 걸로 개발은? 연구 조건에서 효과가 잘 나오고 저희가 또 마케팅에 전공실을 하다 보니까 전공실을 했더니 충이 안 나와요. 기대했던 기간 이상으로.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실증 시험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시렐이 뿌리로 가면은 엑시렐 자체가 토양에서 안정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상토에 처리해 놓으면은 그 토양 근권 내에서 한 3, 40일 이상 물론 양은 줄겠죠 점점 지속적으로 물관을 통해서 우리 잎이라든가 과에 이동을 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모든 해충에다 같은 효과를 보이나요? 아까 미소해충 중에 응애는 효과가 없고요. 응애는 효과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스펙트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소 해충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미소해충에 따라서 효과 차이라기보다는 미소해충에 특별히 잘 듣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좀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따 잔류 쪽에서도 똑같이 내용이 반복되긴 하지만 이게 뿌리를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 잎에 진딧물이라든가 가루라든가 잎을 가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딸려간 액시렐이 잎에서는 물은 날아가고 증산작용을 통해서 그 약재 성분은 계속 잎에 농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엽보다는 구엽에 더 많이 농축이 되고 그 농축된 약을 미소해충이 먹고 빨아먹고 죽는 거죠. 그냥 뿌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엄청 과학적이네요. 과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료를 볼 뿐.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딧물, 뭐 가루이, 뭐 아메리카 이불팔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 가루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토마토 연구소 그래서 이제 가루이 실험을 했는데 가루이가 바이러스를 매개를 해요. 바이러스를 매개를 하는데 그 대안 약재 방제제 대안으로 이제 사이안트랄릴 성분을 해보니까 무처리군 혹은 또 대조약재 처리군보다 월등한 효과가 나왔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잎에 체계적으로 장기간 그 약재 표적 부위에 그 약재가 농축되는 그런 원리에서 그렇게 효과가 잘 나오지 않나 싶고요. 진딧물도 주로 잎에 과일을 많이 하거든요. 진딧물도 마찬가지 기작으로 효과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진딧물, 가루이, 아메리카 일꿀파리 등의 효과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해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진딧물이라든가 가루이 종류는 50일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일요? 네. 뭐 실험하신 자료가 있나요? 우선 뭐 저희 등록 시험 하면서 했던 데이터도 있고 저희 전공시에서 뭐 일부 하우스에 그 정식 때 살포하고 한 달, 두 달째 뭐 지속적으로 방문했을 때 효과가 지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논문 자료도 있죠.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논문 자료를 보면은 아이고, 네. 너무 복잡한데요. 무슨 그래프죠? 이 데이터는 이제 미국 대학에서 자막으로 대학 이름 나갈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계나 뭐 이런 기존의 미소해충약으로 사용하던 게 환경 독성이라든가 저항성 문제로 근래 크게 문제가 되니까 대체 약제로 사이안트란 1,2%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 해외에서도 많은 우리 그 엑시렐 성분으로 많은 실험을 했었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중에 그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왼쪽 위에 보면 물관부를 통해서 약이 7부터 심지어 84일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관 보면 식물의 줄기죠. 줄기에 84일까지 성분이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 잎은요. 근데 물관부에서 이제 약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은 잎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물은 증산이 되고 약재 성분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물은 증발되고 엑시렐만 남아 있는다. 아주 획기적인데 며칠까지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한 40일, 49일 차까지도 구엽에서는 오래된 잎에서는 한 0.6 ppm 이상. 야, 50일까지 이렇게 그 약이 남아 있으면 잔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먹는 사람은 농약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외의 결과가 나오는데 과를 보시면은 저기 잎은 그래프에 상단이 2ppm이잖아요. 과를 보면 0.008 ppm. 잎까지만 딱 가고 실제 우리가 먹는 그 과일에는 성분이 안 가네요. 가는데 아주 조금만 가는 거네요. 잎은 광합성이랑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메인 기관이고 과는 식물체가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증산작용이 잎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엑시렐이 그만큼 덜 농축이 되는 거죠. 자, 이 해충이 보통 줄기나 잎에 막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 잎이나 줄기에는 우리 엑시렐 성분이 남아 있어서 해충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먹는 과일에는 또 약액이 적게 가는 되게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이 엑시렐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엑시렐만 사용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엑시렐과 사용하면 또 좋은 약재가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따라서 해충 발생 밀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합할 수 있는 약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밀양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보면은 기술력이 우수하신 시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선 돌진이라는 약이 있어요. 돌진.
그 돌진 입제가 이제 저희 과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토양 처리로 처음 총체벌레 방지약으로 등록이 됐거든요. 근데 돌진은 벤프라카본 성분인데 그 성분은 이행도 되지만 주력으로 하는 거는 번데기 방제. 이게 토양 처리제이기 때문에 접촉독이 있어요. 걔는 엑시렐은 섭식독이지만 돌진은 접촉독도 강하기 때문에 그 번데기를 막아줘서 그 총체벌레 밀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죠. 입제면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희석하지 않고 그냥 뿌리는 건데 엑시렐도 위로 안 뿌리고 그냥 물과 함께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진 입제를 그냥 뿌리는 건데 이것도 반대죠. 반대요? 심기 전에 두둑을 만들어 놓고 밭을 만들 때 두둑을 만들어 놓고 돌진 입제를 전면 처리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돌진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렐을 네. 엑시렐만 해도 되는데 왜 돌진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체벌레가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서 고추를 이제 다음 작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사전 밀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세트 방제를 하면은 번데기를 돌진이 잡아주고 엑시렐은 뭐 그 가을이라든가 위를 가해야 하는 그런 해충들을 또 다른 작용 기작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밀도 억제에 효과적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엑시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든가 그 향후 엑시렐을 어떻게 더 키울 건지 어떻게 또 농민들에게 이 좋은 정보를 전달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약은 아니고 새로운 처리 방법으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근데 익숙치 않아요. 저희가 그 미소해충을 예방적 방제, 살충제 같은 경우는 예방적 살포해서 뭐 보호제도 있고 한데 살충제는 미리 쳐서 밀도를 억제하고 그런 게 입제가 있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영업사원들이 엑시렐에 대한 기술 정보도 숙지하고 있고 또 그런 정보들을 우리 판매상이라든가 농협 시판상 혹은 기술센터 그런 데 방문하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획기적인 방제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체계 처리가 왜 중요한지 돌진을 먼저 살포를 해서 토양으로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엑시렐을 사용해 달라고 하셨죠. 오늘 나와주신 원용원 PM님 감사드리고요. 종종 나오셔서 유익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다음에는 케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살충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제철제 PM을 모시고 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